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거, 사실주의 과세, 거기 현황부가 87페이지 보시면 그 박사의 특징에서, 성격에서 동그라미 5번 사실주의 과세, 그 다음에 6번 현황부가 돼 있죠?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쭉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보시면은 여러분요, 이쪽 보시면 우리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부동산 세금에서는 굉장히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이라는 법과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법에 나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좀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각색에서 귀속의 실질을 그 내용으로 해요. 귀속의 실질. 자, 어떤 얘기냐면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세금의 귀속을. 또는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그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재산에 대한 실질 권리자가 있어요. 실질 권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등록 명의자가 있어요. 등기등록 명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실질 권리자 명의자가 되게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킬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자, 세금은요, 등기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권리자에게 귀속시켜라. 이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금을 부과할 때는 예외가 물론 원칙이니까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예외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등기등록 공부상의 명의자와 실질 권리자가 다를 때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권리자에게 세금을 귀속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면 내용도 실질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내용의 실질인데요. 실질과세 원칙. 첫 번째 게 이제 중요해요. 뭐냐면 사실주의 과세하라. 사실주의. 그래서 사실주의 과세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실질주의 과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이거는 등록, 허가 등과 등록, 그 다음에 허가 등과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또 그 다음에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갑과 을이 자,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매매 과정을 제가 첫날 여러분께 소개 한번 해드렸었는데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을 명의로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됐어요. 그래도 을은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사실상 취득했다. 그래가지고 이 취득자 을에게 취득세가 부과됐잖아요, 여러분. 자, 등기 안 됐어도 자,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 등기 전 잔금 치름과 동시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세 받으니까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취득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있죠? 내 명의로 등기 아직 안 됐어도 잔금 치러서 사실상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돼요. 또 갑은요, 등기 이전까지 안 됐어도 잔금을 받았을 때 이 부동산을 자,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가지고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등기되지 않아도 자,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과세가 됩니다. 등기 안 됐어. 또 자, 등록되지 않아도요. 자, 등기되지 않아도 과세가 되죠. 등기와 무관하게. 또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이게 만약에 지적공무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다. 그런 지적공무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되고요.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자, 보유할 때 재산세도 과세가 되고요.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등록과도 무관하게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만약에 허가와도 무관해요. 만약에 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다. 무허가. 자,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일 때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했을 때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보유할 때 재산세도 과세가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과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허가와도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대상인 거 아닌 거 고르는 문제에서
무허가 건축물 나오면 취득세나 재산세,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허가와 무관하게. 어떤 수강생분이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했죠. 지금처럼 학원들이 많지, 고시학원이 많지 않고, 그 당시에 이제 인강 같은 것도 거의 없고 그럴 때 수강생들이 빽빽히 그 학원에 들어서 이제 앉아 계실 때 뒤쪽에 어떤 수강생분이 싫어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그 무허가 건물 같은 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고 세금을 부과하나요? 이렇게 물어본 분이 계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수험생 있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왜 하고 있어요? 아니, 무허가 건물을 자, 어떻게 적발해서 세금을 부과하느냐? 이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지. 공부하는 수험생은 다음 중 취득세나 재산세 대상 인거 아닌 거 나오면, 무허가 건축물 나오면 대상이다. 요거만 알면 되는 거지. 허가와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어떻게 적발하느냐 이런 건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수업 들으면서 엉뚱한 상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막 상상의 나래를 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험생은 공부는 항상 수험생답게요. 이게 시험에서 어떻게 바꿔서 나올 건가를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나오면 난 이렇게 맞춰야지. 그런 생각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한번 볼까요? 사실주의 과세하는 세금들이 어떤 거냐? 취득세예요.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등요.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이렇게 사실주의 과세예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또 상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사실주의, 실질주의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형식주의 과세예요. 형식주의 과세. 그래서 얘네 형식주의 과세라는 것은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을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인데, 자, 어떤 게 형식주의 과세하냐 그러면 등록면허세가 그래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등록면허세 할 때 제가 자세히 형식주의 과세가 무슨 얘기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지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하기 때문에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또요, 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요, 현황부과하라. 자, 내용의 실질에서 두 번째 현황부과하라. 자, 현황부과 보세요. 현재 상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부상 현황이요. 공부 그러면 공적 장부의 줄임말이죠. 공적 장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공적 장부요. 여기를 봅니다. 맨 끝에 우리 저기 공부상 현황과예요. 공부상 현황과. 그 다음에 실제 사실상의 현황이 여기 대개는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세금은 무엇에 따라서 부과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그 다음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그러면 이런 날 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런 날 봤더니 어떤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날 봤더니 농사 안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나대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토지를 농지로 보고 과세하느냐 나대지로 보고 과세하느냐에 따라서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물론 종부세도 그렇고요. 자, 이것을 농지로 보느냐 농지가 아닌 토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은 확 달라집니다. 그랬을 때 무엇을 보고 과세할 것이냐. 또 양도일 현재 봤더니 어떤 건축물이 주택이에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예요. 주거용 건축물 주택입니다.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 봤더니 주택인데 양도일 현재 봤더니 실제는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대개 보면 구도심 같은데 외곽 지역에 보면 음식점인데요.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단독주택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청주 그 지방상에 할 때 그 손칼국수 만두 집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그 간판도 없어요. 그냥 저 입구에 그냥 조그맣게 손칼국수 만두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집이에요. 주인 그 문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만 마당이 있고 그 안에 집 들어가면 단독주택인데 그 방마다
뭐 그 집에 거실에 가족 사진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다만 이제 메뉴판도 있고 그다음에 테이블이 거실에 방마다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막 줄 서서 기다려요, 점심 때. 그래서 원래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막 줄 서가지고 막 번호표 받고 줄 서가지고 한 20분, 30분씩 막 기다렸다가 밥 먹고 있잖아요. 딱 싫어합니다, 저는. 차라리 이쪽은 막 줄 서 있어요. 근데 이쪽은 팔이 날려요. 그러면 저는 그냥 조용히 팔이 날리는 데 가서 대충 먹고 옵니다. 아니 진짜요. 원래 딱 기다리는 거 딱 질색인데 그 음식 그 기다리는 거. 근데 뭐 사람마다 어떤 분은 그런 그 맛집에서 기다려가지고 음식을 먹고 그러면 행복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기다려요. 근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여러 사람 같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집 장사가 잘 되니까 막 그 주변 땅도 막 다 사고 막 그래가지고 저 집을 사가지고 밀어버려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막 그런 집이었는데 어떻든 간에 겉은요 그 집은 공부상으로는 주택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양도를 현재 상가로 사용하다가 양도예요. 그러면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확 달라집니다. 자, 그럴 때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요. 무엇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느냐?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라. 이게 현황부과 원칙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거래 내용의 실질이에요. 자,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게 뭐냐면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자,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 건데요. 어떤 거냐면 배우자여 한 입을 돕고자 하는 사이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에요.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배우자 간에요. 직계 좀비속 간에 양도를 합니다. 매매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얘기입니다. 그럴 때 겉모습은 양도 매매인데 속내용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고 과세하라 그런 얘기인데 자. 네,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어떤 제 남자가요 남편이 자다 말고 자 일어나가지고 자기 부인을 깨우더니 여보 일어나봐 내가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 이게 4억이 되는데 이게 6억이 됐잖아 내가 당신이니까 내가 특별히 이걸 4억 1,000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살래? 고마워 여보 막 그러면서 둘이서 막 매매 계약서를 쓰고 또 어떤 주부 수강생이 실제로 또 물어봤어요. 교수님 저희 친정아버지가요 2억짜리 아파트를 자 옛날에 샀어요. 근데 지금 그게 한 4억 정도 된대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저한테 주시려고 하는데 이걸 그냥 저한테 명의 이전하면 증여세 많이 나온다며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2억에 산 걸 지금 저한테 2억 한 2천에 파는 거로 매매계약서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자 겉모습은 양도지만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대관계를. 그러니까 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서 있잖아요.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매매했어도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는 그러면 왠지 느낌 자체가 여러분 보세요. 왠지 느낌 자체가 그러면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하고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왠지 증여세가 더 안 좋고 더 무겁고 양도소득세보다요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증여세가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증여세는 자 한번 참고적으로 들어보세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그 재산가액에다가 증여세가 부과돼요.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는요 예를 들어서 3억 9천에 사는데 4억에 팔아요.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러면 세금이 쫓겨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하는 재산가액이 4억이야? 4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거니까 양도 차익이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세가 계산되니까 세금이 조금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 양도소득세보다는 증여세가 더 무거워요. 근데 반드시 그러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자 간에는 증여세는 증여 공제액이 있는데 6억 원까지 지금 증여받은 때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에 6억 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증여 공제 제도가 있어요. 증여세는. 근데 양도소득세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만약에 5천만 원에 샀는데 이게 4억이 됐어요. 그럼 양도 차익은 크겠죠? 그러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반드시 증여세보다 더 유리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증여세가 더 무겁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거니까. 어떻든 간에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라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되는데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이제 배워요. 간주한다, 의지한다,
본다 이런 거하고 추정한다 이걸 이제 차이점을 배우는데, 추정은 반대 증거 제시만으로 깨져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 직계점수간의 양도를 했어도 대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추정 배제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버지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요. 아버지가 평생 계속 살아오신 집인데 내가 그냥 부여막심하게 그런 것도 모르고 하면서 아들이 경매장 달려가지고 경락대금 치르고 경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서 아들로 명의가 이전됐지만 그때는 대관계 입증이 되잖아요. 공기적 시장에서 그랬으니까 공매대금 경락대금 안 내면 경락을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대관계 입증이 되죠.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또 아니면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부부간에 교환해요. 남편 명의 부동산, 부인 명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부동산 같은 것은 공시가 돼야 되니까 다 등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사실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니까 대관계가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이전하거나 또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점수 간에 양도를 하더라도 이때는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원칙은 뭐라고요? 무슨 한일도 없고 자란세 부모자식 간에 양도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서 대관계 인정하지 않으니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시요, 실질과세 원칙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귀속의 실질이요.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래서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 취해라? 실질 권리자에 귀속 취해라. 그 다음에 내용의 실질이요. 사실주의 과세하라. 자,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 등록면허세 빼놓고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합니까?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현황 부과하라.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달라요. 무엇에 따라서 과세하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그 다음에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교재에 있잖아요. 우리 87페이지 박스 거기 사실주의 과세 동그라미 5번 거기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써놓냐면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이렇게 그걸 써놓습니다. 거기다가 사실주의 과세 옆에다가 이게 핵심 어휘예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그렇게다가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써놓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써놓고 현황 부과는 말뜻만 하면 되잖아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세금은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박스 계속 보시면 오른쪽에 취득세는 지방세고 특광도요, 특별시 광역시세고 도세입니다. 물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도 과세 주체가 되지만 걔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그냥 생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취득의 구분, 취득의 유형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취득이라는 게 뭐냐 이걸 알아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취득의 개념, 의, 그 다음에 유형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다 지우고요. 이제 자, 취득의 유형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취득세 부분까지는 핵심 요약 정리라고 그래가지고 제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세 총론 부분 더 올려놨고 이미 지금 우리 광명 다운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좀 와서 보니까 보신 분도 계시고 그냥 가지 않고 또 고맙다고 인사 한마디 남겨놓고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간에 취득세 부분도 여러분들이 배울 게 이미 다음 주까지도 배울 내용이 다 올라가 있어요. 핵심 내용이.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수업도 요만큼 알려줬는데 요약은 조금 더 줄여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건 말 그대로 요 정도 최소한 요 정도만 이렇게 줄거리를 잡고 가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약집 나오기 전까지 제가 핵심 요약 정리 올려놓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오면은 이제 저는 이제 시작할 때 전주 배운 거 복습도 해드리고 끝날 때 복습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 문제 같은 것을 이제 학원에서 나갈 것이고 나중에 그 다음에 나갈 것이고 그 전에도 지금 제 카페 오시면 그 문제도 올라가 있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그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읽어보시고 그 11월 12월만 보시고 버리라고 그랬어요. 1, 2월만 또
저 올라가는 거 있으면 보고 버리시고, 그랬다가 나중에 요약집이 5월달에 나오니까 그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요약집의 그 내용을 배운 단계마다 이렇게 추려서 발췌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계속 봐놓으면은 나중에 요약집을 봤을 때 이미 다 봤던 것들이에요. 익숙하게 딱 체계가 잡히면서 머릿속에 그걸 틀이 잡히고, 그 5, 6월 달에 요약집 나면 그걸 갖다가 또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인용하고 참조해서 계속 봅니다. 또 그것도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는 제 요약집이 항상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위치까지도 머릿속에 다 그려지게 돼요. 계속 보시다 보면. 자, 그렇게 해서 그거를 볼 거다. 자, 그래서 와서 다운받아 보세요, 여러분들. 보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그냥 어떤 그 다른 곳에서 보면은 그것도 이렇게 그 모두 못 하셔가지고 아이 막 귀찮으니까 올려달라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그걸 다운받아서 보세요. 그러니까 저 프린터가 없어가지고 못 봐요. 막 그런 분도 있고, 막 프린터기가 없어 못 봐요.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막 전화하시고 막 그런 분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는 여러분 요즘 공인중개사가 있잖아요. 요즘 공인중개사가 그냥 옛날 복도방처럼 동네에서 그냥 간판 달아놓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담배 하나 뻑뻑 피우고 있다고 손님 오면 그냥 이렇게 말로 그냥 부전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런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 다 지금 그거 권리 분석도 다 해주고 등기부 이런 거 등본 띄고 그러려면 다 등기소 대법원 다 인터넷으로 다 그런 거 띄고 독보 열람하고, 또 요즘은 물건 같은 것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가지고 다 그거 브리핑할 때 그 TV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어떤 사무실 가보면 어떤 제자분 사무실도 가보면 저 브리핑도 손님이 고객 딱 이렇게 편안한 소파에 딱 앉아 계시면요, 그 TV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그 빔 쏘는 것도 있어가지고 딱 앉아 계시면 브리핑을 쫙 해줘요. 그 뭐 이 동네 지역, 그 다음에 현황, 그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한 어떤 그런 가격 변동, 뭐 현황, 뭐 이런 거 쫙 브리핑 해주면서, 그러면서 요거의 장점, 단점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브리핑을 쫙 합니다. 가격. 그렇게 해가지고 손님이 딱 오면 그냥 차 딱 앉혀놓고 완전히 손님은 거의 회장 앞에서 브리핑하는 것처럼 딱 그냥 손님 앉아 있으면 쫙 브리핑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요즘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 다. 그리고 다 컴퓨터를 못 한다? 그러면 뭐 최소한 기본적인 건 해야지. 요즘 그래가지고 말로 그냥 이렇게 다 하고 뭐 얼마 이게 됩니까 여러분 요즘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첨단으로 무장하는 시대인데 요즘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에다가 카페 앱 한 번만 누구한테 특히 연세 드셔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이라든가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은,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제 수강생 옆에 있는 동료한테 부탁하면 스마트폰 한 번 깔아놓으면 그냥 터치하면은 거기 스마트폰으로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키워서라도 이렇게 보고 안 보이면 보시고, 아니면 다운받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셔야지. 그런 노력도 안 기울이시고 어떻게 이 험한 업계에 지금 치열한 경쟁 저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래. 둘이가 그렇구만 지금.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공인중개사 나가가지고 살아가려고. 말로 하던 시대는 다 지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요즘 손님들이 더 똑똑하잖아요. 여러분들 본인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집 사거나 뭐 할 동안 생각해보세요. 요즘 손님들, 어리숙한 사람이 어딨어요, 요즘은. 어리숙한 사람이 요즘 손님들이 다 똑똑한데, 더 똑똑한데, 더 잘 알고, 또 상가 갖고 있고 물건 갖고 있는 그런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과 또 손님들, 고객들도 요즘 어리숙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첨단으로 무장해 갖고 오는 손님들한테 그냥 종이로 뭘 쓰고 막 이렇게 지금 손으로 종이로 뭘 쓰고 그런 시대예요, 지금. 다 그 계약서나 이런 것도 딱 컴퓨터로 다 해가지고 쫙쫙 뽑아가지고 다 주고, 자, 이렇게 해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그렇게 해서 쭉 읽어보시면, 또 아니면 미리 그걸 좀 다운받아 갖고 오시면은 미리 옆에다가 이렇게 교재도 보지만 미리 옆에 놓고서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좋고, 또 그 다음에 복습하실 때 특히 그냥 쭉 읽어보기만 해도 핵심이 어떤 건지 이렇게 틀을 잡도록 제가 도와드린 거니까. 수강생분들이 교재를 밑줄을 거드리고 막 그래도 밑줄까지 저는 세법은 다 거드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핵심이 뭔지 아니면 이게 전체적인 줄거리 핵심 압축해서 이게 스토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는 분들 계셔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보시고요. 학원에서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좀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복습을 좀 그렇게 한번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라고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요약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참는 노력을 기울이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제가 그냥 안타까워요.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그래서 막 어떤 수강생분은 제가 다른 곳에 있어요. 인천에서 주한이라고 거기서 강의할 때가 있었는데 주한에서 어떤 수강생분이 데스크에서 카페 가입을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찾더라고 그걸 못 찾고 그래가지고 그 학원에서 이제 학원에다가 직원한테 이제 부탁하더라고요. 그것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그때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이를 물어봤더니 나하고 나이가 같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무슨 표시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 나중에 친해진 다음엔 그랬어요. 내가 이제 처음에는 그랬다 나중에 이제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엔 제가 그 수강생한테 그랬어요. 야, 어떻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나랑 같은데 어디 나이도 얼마 안 먹어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뭐 전자상거래 다 하잖아요. 뭘 주문하고 여성분들 다 그러는 판인데 진짜 그런 것도 못해가지고 그럼 내가 진짜 이게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그래서 자꾸 배워야지 자꾸 배우고 그래서 자 여러분 봅니다. 취득세 취득이 뭐냐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취득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취득세 취득은 한마디로 여러분이요 사실상 자 취득세 취득은 한마디로 사실상 소유권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세 취득이 뭐냐 누가 물어보신다면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시 여러분의 에브리바디요. 누가 여러분께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권 취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아까 실질과세 원칙 배웠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시험에서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예요. 시험에 기출이 됐었는데 취득세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예요. X입니다. 자, 취득세는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사실상 취득을 해야 돼요. 그런 거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닌데요.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닌데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요거를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립니다. 요 예가 이제 취득세 비과세하고도 부분에서도 이제 정리돼서 나오는 얘기인데 요 얘기 제가 기초과정부터 설명드린 요 얘기가 이제 29회 시험에 알고 있으면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기초과정부터 설명드린 내용. 그래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평상시에 제가 이번에 29회 시험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해설 강의 촬영하면서 시험 당일날 느낀 게 뭐냐면 역시 평상시 수업을 충실히 들은 수험생이면 그러면 아무리 시험 문제가 28회, 29회 세법이 어렵게 나왔다 해도 그래도 고득점할 수 있다. 내가 항상 그걸 느낍니다. 아니 어떤 수강생은 교수님은 다 아니까 쉽죠. 그런데 아니 내 기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강의를 얼마나 뭐로 판단하는 거냐면 제가 얼마나 강조를 했느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얼마나 강조해서 한 내용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이걸 수업을 얼마나 강조를 했냐. 그냥 슬쩍
뭐 5, 6월 달에 7, 8월 달에 한 번 슬쩍하고 지나간 거, 그런 거는 한두 번 슬쩍하고 지나간 거는 이런 것들은 공부 잘하는 수험생 이나 맞추지, 그렇지 않으면 맞추기가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수강생들이 속아 넘어갔겠다, 그래서 답을 못 골랐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그런 기준에 의했을 때 역시 평상시 수업을 잘 들은 수험생들은 합격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그 카페에 보니까 합격 후기 같은 거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보니까 오늘, 근데 보니까 이제 어떤 수강생분이 한 분이 보니까 가채점 결과 떨어진 줄 알고 2차 점수 부족해서 떨어진 줄 알고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자, 세법에서 점수가 올라가죠. 물론 이제 복성답 된 것도 있었는데 그 복성답 그거는 사실은 큰 영향이 없었을 거예요. 어떡하네, 답이 워낙 명확한 게 있었어 가지고. 근데 이제 어떡하네, 어떡하네 세법에서 가채점 한 거보다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60점으로 2차 딱 60점으로, 제가 카페에 지금 있어요. 보면 그 기록에 딱 60점으로 합격했어요.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야, 그 수강생은 세법 때문에 합격한 수험생이죠? 세법에서 올라갔잖아요, 점수가. 어떡하네. 그래가지고 그런 수강생들이 딱 60점. 아우, 진짜 여러분은 얼마나 60점으로 합격하기가 어렵냐, 80점으로 합격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딱 60점 맞추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확히 한 문제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한 문제 남는 것도 아니고 딱 점으로 합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시간은 좀 그렇지만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제가 예전에 천안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주영 씨라는 어떤 여성 수강생이 있잖아요. 어떤 수강생이 겨울에 저녁반이었어요. 겨울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봄에 한 2월 달인가부터 학원 안 나왔어요. 한동안 안 나왔어요. 몇 달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소식을 물어보니까 다른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거 그 당시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 선거에 캠프에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뭐 격리 같은 거 보고 뭐 회계 책임 뭐 이런 거 하느라고 그러느라고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초여름 돼가지고 학원을 나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교수님, 제가요, 요번엔 지금부터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저 합격할 건데 딱 점으로 합격할 거예요. 저 딱 점으로.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수강생을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세법 시간에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되더라도 1차만 되지 2차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2차는 안 될 것 같고, 거의 뭐 안 돼 있어요, 공부가.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해봐라 막 그랬는데, 나중에 있죠, 맨 마지막 강의 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멘트를 날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시험 전날 밤에 잠들어 있을 때 제가 이미자가 부르는 동백아가씨, 이 시대의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이 부르는 동백아가씨 들으면서 잠 안 자고 여러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합격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제가 함께 할 것이고, 제가 함께함을 느낄 것이고, 제 음성이 들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딱 하고 이제 마지막 딱 인사하고 화이팅 인사하고 악수 한 사람씩 악수하는데, 주영 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 저요 딱 점으로 합격하고 올게요. 하여튼 그러면 저랑 같이요 제주도 놀러 가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 합격만 하고 와라, 내가 그랬거든요. 같이 제주도 놀러 가자 그랬어요. 하여튼 오케이, 하여튼 합격만 하고 와 그랬거든요. 합격 못할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로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네, 그래도 하여튼 뭐 파이팅 잘해봐라, 그냥 그렇게 했는데, 합격자 모임 때 있잖아요, 뷔페에서 제가 먼저 와 있었는데 저 멀리서 주영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 웃으면서 교수님 그러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왜 왔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면서, 또 순간적으로 스친 생각이, 제가 1차만 합격했나 보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1차 합격생도 오기도 하니까.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저 교수님 최종 합격했어요. 저 딱점으로 내가 분명히 합격한다고 그랬잖아요. 딱점은 아니고 한 문제 남게 합격했지만 저 합격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저 제주도 놀러 가요. 언제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언제 했어? 기억 안 난다 내가 그랬는데, 어떡하네. 여러분요, 주영 씨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부족하다고 저 수강생은 2차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최종까지 쉽지 않겠다 생각했는데도, 본인은요, 나는 무조건 주영 씨가 그랬어요. 밥 먹으면서 뷔페에서. 저는요, 어떻든 간에 딱점으로 무조건 합격한다는 그 생각만 했어요. 나는 무조건 찍어서라도 딱점으로 합격한다. 나는 그래서 내가 떨어질 건 한 번 생각 안 하고, 저는 그냥 무조건 찍어서라도 합격할 거예요. 난 그 생각만 하고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요, 부족했지만 딱점은 아니었지만 한 문제 남게 이렇게 합격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도
주영 씨처럼 항상 공부하다가 흔들리고 그럴 때 나는 그냥 찍어서라도 딱정으로 합격해. 난 찍신 강림해서라도. 아셨죠, 여러분? 그럼 확신으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29회 시험에서 나왔는데, 자, 요거 평상시 수업을 잘 들은 분은 기초과정부터 말씀드린 그거예요.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예가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어요. 갑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믿고 맡깁니다.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자, 신탁하게 되면요, 대외적으로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소유권 이전해요. 근데 대내적으로 보면 여전히 위탁자 거잖아요. 믿고 맡긴 것 뿐이에요. 얘는 믿고 맡은 것 뿐이에요. 수탁자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해야 되는데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취득한 거잖아요.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이전한 거지 믿고 맡았다가 돌려줘야 되니까 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은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수탁자의 취득. 또 신탁계약이 종료예요. 신탁계약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이요. 대외적으로만 왔다 갔다 한 거지 소유권이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 뿐이에요. 원래 위탁자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 뿐이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 자,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요, 수탁자가 시원찮아요. 그래서 수탁자가 시원찮아가지고 얘가 시원찮아. 그래서 수탁자 경질로 인해서 뭐 정확히 얘기하면 위탁자에서 이제 이렇게 수탁자가 시원찮아가지고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수탁자 경질 변경으로 자, 얘 원래는 수탁자였는데 얘를 을이었는데 얘를 바꿔서 병이라는 새로운 신수탁자한테 있죠, 믿고 맡깁니다. 신수탁자한테. 그러면 이 신수탁자 얘도요, 믿고 맡았다가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수탁자의 취득도 취득세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거 알고 있는지 자, 9회 시험에 물어봤어요. 다음 중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인데 취득세가 과세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렇게 나오는데 요 세 가지에다가 이제 자, 부과되는 경우 한 가지를 집어넣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세 가지는 우리가 맨날 배운 거예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 제가 왜 맨날 신탁법에 의한 이렇게 하느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는 명의신탁이라는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수험생이 그랬어요. 교수님 바빠가지고 제가요, 저 시험 문제 풀 때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교수님 음성을 잘 못 듣긴 못 들었는데 그래도 간간히 음성이 들리긴 했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그거 문제 보면서 그 음성이 들리면서 그래도 이렇게 문제 다 맞췄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해야지 이런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처럼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닙니다. 또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여러분 소유권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인데요.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인데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그래서 소유권 이외 권리 있잖아요. 소유권 이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 이외 권리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유권 이외 권리가 어떤 거냐? 소유권 이외 권리가, 자, 요거 소유권 이외 권리 예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부동산 임차권이요. 여러분이 장사하려고 상가를 임차했어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여러분. 상가 저 없는데 취득세를 왜 내요? 그 다음에 자, 전세권, 집 전세였는데 취득세를 왜 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지상권, 지역권 같은 이런 것들이요. 또 여기 보세요. 아파트 당첨권, 또 분양권, 아파트 당첨권이나 이건 물론 뭐 정확히 얘기하면 아파트 당첨권입니다. 아파트 당첨권이라든가 분양권, 입주권 같은, 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 취득했을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양권 자 취득할 때 당첨권,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취득할 때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슬쩍 집어넣고요. 취득세 대상인 거 아닌 거 뭐 이렇게 할 때, 또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할 때 이런 것들을 슬쩍 집어넣고 속입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죠.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다.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사한 취득이요.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고, 자, 이런 거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 취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또요,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 유형이요.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취득의 유형도 좀 소개해 드려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느냐, 취득의 유형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자, 취득세 취득 유형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 유형과 사실상 취득 유형과, 자,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간주한다, 의제한다, 뭐뭐한 것으로 본다,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아까 추정 규정하고 상대되잖아요. 간주한다, 의제한다, 뭐뭐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여기 봅니다. 사실상 취득 유형은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실상 취득 유형은 이 물건에 대한 전 소유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져요. 이런 얘기 나오니까 어떤 수험생분들이 좀 어렵다고 하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이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런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민법에서 다 배우고 다른 법에서도. 원시 취득이라는 게 뭐냐면 이 물건에 대해서요, 나 이전에 전 소유자가 없어요. 내가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 원시 취득이요. 자, 승계 취득은 승계받아 취득하는 거잖아요. 이전 받아서. 그다음 원시 취득의 대표적인 예는요, 건축물 신축이요.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전 소유자 없잖아요. 건물 신축했을 때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원시 취득. 그 다음에 또 공법에서 배워요. 재축, 동일 규모로 다시 있는 재축, 이런 것들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또 매립간척으로요. 공유 쓰면 매립간척에서 토지를 취득합니다.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 전 소유자 없잖아요.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요, 전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건데,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무상 취득과 이게 유상 취득으로 나눠져요. 자, 대가 없이 취득하는 무상 취득의 대표적인 예는요,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한 취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제 이런 거 기초과정이라 하나하나 판수하면서 설명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냥 요 교재 보면서 읽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지금 기초과정에서 이렇게 판수하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눈에 좀 이렇게 천천히 익히시라고요. 자, 여러분, 상속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걸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상속세나 증여세를 냈는데 또 취득세도 또 내라는 건가요? 이렇게 분들이 계시는데, 상속세, 증여세 과세 목적과 취득세 과세 목적은 전혀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 증여 받으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요, 이게 상속받은 물건이 취득세,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냈는데도요, 냈든 안 냈든 상관없습니다. 상속 증여받은 것이 취득세 대상이면 취득세가 된다. 유상승계 취득이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건데, 매매 대표적이죠? 거래 대금 주고 취득하잖아요. 유상승계 취득. 또 교환도 유상승계 취득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갑소유의 A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을 소유의 B 토지가 있는데 서로 동등 가치로 맞바꿔요. 그러면 갑은 보세요.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을에게 대가로 A 건물을 주고 을로부터 B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B 토지 취득에 대해서 갑은, 을은 자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의 A 건물을 유상승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A 건물 취득에 대해서
자, 을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환은 특징이에요.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에? 자기 거 주고 상대방 거 받잖아요. 자, 이래서 자, 매매 교환 등 유상성 일수입니다. 근데 결론이요. 취득세는 사실은 사실상 취득만 하면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사실은 취득 원인을 불문해요. 그래서 취득세는 자,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그래서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무상 취득했든 유상 취득했든 취득세는 과세됩니다.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무상 취득도 취득세는 과세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자,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취득세는 원시 취득, 건축물 신축하거나 매립간 쪽으로 토지 투자하거나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단 보세요.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항공기요. 차량이나 기계장비, 항공기를 조립 제작합니다. 또 주문에 의해서 선박을 건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현대자동차에서요. 완성차를 딱 만들어요. 그럼 완성된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전에 전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원시 취득했죠? 거기다 대고 자동차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를 딱 부과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같은 자동차에서는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을 가격에 얹어서 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자동차 살 때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요.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 가격이 이미 또 취득세가 반영돼 있잖아요. 그럼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고 수출 경쟁력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원시 취득할 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대우해양조선 그런 조선회사에서 그리스 선주로부터 배를 주문받아가지고 뭐 LNG선, 무슨 뭐 크루즈선 이런 것을 선박을 뭐 유조선 이런 걸 건조했어요. 예? 조선소에서. 그럼 딱 그거 원시 취득했을 때 거기다 취득세를 부과하면 그러면 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해서 건조하는 선박이요. 머리끌 짧다서 차, 기, 항, 선 얘네들은 자, 원시 취득은요. 원시 취득할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에 하나요. 과세한다. O, X요. X입니다.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뭐만?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네 가지요. 머리끌 짧아서 어떻게 외운다고 해요? 다 같이 에브리바디. 차, 기, 항, 선.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 유형은 해당되지 않는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봐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맛배기로 하나만 살짝 보고 다음 순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어떤 거냐면 토지 지목 변경으로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자,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습니다. 대로 이것을 지목을 변경해요. 그러면 지목 변경할 때 보세요. 지목 변경 전에 밭이었을 때 소유자가 갑이에요. 대로 지목이 변경됐을 때도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에요.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대지라는 것을 갑이 매립한 척으로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잖아요. 공짜로 누군가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대가 주고 산 것도 아니잖아요. 자, 지목 변경으로 인한 대취득은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 유형, 원시, 승계, 무상, 유상 취득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만 밭이었을 때 가격이 1억이었는데 대로 지목 변경되면서 5억이 됐어요. 그러면 자, 지목 변경으로 이렇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있죠. 지목 변경으로 이렇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 사례 같으면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얼만큼 증가했어요? 4억 원만큼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지목 변경으로 인한 대취득은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용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래도 네가 어떻든 간에 지목 변경으로 네 토지 가치가 4억 원만큼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이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해 간주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지목 변경 같은 간주 취득은 자,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증가한가액 4억 원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를 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근데요,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더 있어요. 더 있고, 특히 이제 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라는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라는 요 부분이 이제 자세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어요. 아, 요것도 올해 하여튼 뭐 왠지 과점주주의 주식도 개정 내용이 일부가 있었어 가지고 제가 많이 그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강조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어떤간에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배워요.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 뭐 선박의 종류를 변경해. 오늘은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종류 변경으로 이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건데 여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의 여러분 핵심 부품 뭡니까? 자동차 핵심 부품 뭐예요? 엔진이죠? 어떤 수강생분은 바퀴요 그런 분도 계시는데 바퀴 맞아요. 바퀴가 운행할 때 진짜 생명하고는 직결돼 있잖아요. 엔진이 망가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생명으로 따지면은 바퀴가 잘못되는 게 더 위험하죠. 근데 어떡하네. 그렇지만 값어치로 따지면 자동차 핵심 부품 엔진이잖아요. 엔진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엔진을 교체해요. 그러면 엔진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만 엔진이 교체됨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하겠죠? 그 가치 증가함을 취득했다고 의지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을 개수합니다.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를 해요. 개수가 뭔지는 고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법상의 대수원을 포함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그럼 배우고 오면 제가 이제 결론 내드릴게요. 어떤간에 건축물을 개수를 해요. 그래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인데 자, 그렇잖아요. 건축물 개수했어요. 그러면은 소유자 변동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개수함으로 건축물의 가치가 증가했겠죠? 그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부과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그냥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용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지목 변경으로 가치가 증가했을 때 그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만 오늘은 아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교재를 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이 취득의 구분 유형입니다. 먼저 양가로 1번 취득의 의입니다. 동그라미 1번 취득세에서 취득이라고 하면 밑줄을 그으세요. 취득세에서 취득이라고 하면 밑줄. 그리고 읽어볼게요. 제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간 측의한 토지송 등과 아직은 뭐 민법이나 이런 데서 용어를 다 배우고 오면 좀 쉬운데 아직은 용어가 낯설 수가 있어요. 그 밖에 유한, 유산 취득으로서 여기 밑줄입니다. 또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핵심 5위에 색깔 표시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취득세 취득은 한마디로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승계, 유상무상의 일체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동그라미 2번 취득세에서 취득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사실상 뭐요? 소유권 취득해야 한다.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해야 한다. 즉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여기가 포인트인데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의 물건에 대해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사실주의, 실질주의를 취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동그라미 3번 사실상 취득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즉 소유권 이전 행위가 없는데도 지방세법에서는 선박, 차량과 기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라든가 등등 하여튼 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간주취득이요. 이런 겁니다. 자, 양가로 2번 취득의 유형. 취득유형은 사실상 취득유형과 의제취득, 간주취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넘기시면 88페이지 취득의 유형 표가 나와 있고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표 아래 원시취득입니다. 수용재결로 취득하는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하여튼 원시취득 의여 줄 글 필요가 없어요.
전소유자 없이 소유권을 새로이 창출하여 취득한 것을 말하는데 처음으로 다만 여기요. 머리 글자에 이미 바탕색 되어 있는데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입니다. 차량기 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머리 글자를 따서 차, 기, 항, 선은 밑줄입니다. 승계식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기항선은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형은 읽어보시는 거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뭐 취득시효 가보고 이런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민법이 나중에 다 배워요. 다른 과목에서.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88페이지 아래에 동그라미 2번 승계취득입니다.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승계받아 취득한 것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취득세는 여기 밑줄입니다.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된다. 그래서 상속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X입니다. 무상 취득도 과세된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유형은 또 읽어보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굳이 신경 쓸 거 없고요. 동그라미 3번 간주취득. 중간에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의제취득, 간주취득. 의의어. 원시 승계취득의 사실상 취득용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지방세법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유형에서 토지 지목 변경만 볼게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면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한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쭉 밑줄이고 요거 첫 번째 줄 여기 봅니다. 이 경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고 그 증가된 토지 가치만큼 담세력이 발생했다고 보아서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런 것까지 몰아줄고 자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해서 자 취득세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등등 나와요. 나중에 더 이어지는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볼 거고요. 지금은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원시 승계 유상무상의 취득은 아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봐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90페이지 과점주지의 간주취득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고 29회 시험 때 독립학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독립학 문제로 자세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나와버렸으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든 간에 공부는 합니다. 쭉 넘어가서 94페이지 제2절 과세 대상입니다.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인데요. 잠시 쉬었다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입니다.